저는 스님 법문 들으면서 테이프로 많이 어떻게 오디오로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매일 듣고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네. 그런 원망심이 있었는데 네. 그거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네. 저 어릴 때 동생이 이제 이렇게 같이 물놀이 갔다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을 때 내가 그 동생을 못 구하고 저만 혼자 살아 놔가지고 그게 억수로 마음에 있었는데 그 법문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안녕 잘 가라는 걸 말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마음의 고민은 뭐냐면 제가 안다는 소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또 환경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처가 이게 제가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거를 깎으면 껍질이 생기면 저는 이제 옥상에다 텃밭이 있어가지고 그걸 거름한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이제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모습 보고 이러면 요렇게 해서만 물을 좀 아껴가지고 환경에 도움이 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그걸 크게 자주 말은 하진 않지만은 마음속에 자꾸 분별이 생기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이제 직장들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저한테 뭐 물어보면 제가 뭐 안다는 소견으로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서서 막 해결해 주려는 뭔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려는 의도도 있고 또 후배나 뭐 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이제 주위에 이제 이렇게 하면 불교에 대해서 뭐 공부도 이렇게 이야기도 막 나서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보고 있으면 그 상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혼자 막 자기 혼자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 도취돼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씩 뚝 보고 있어 그런 걸 막 지켜보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게 다만 내 생각인데 그 사람한테 정말 도움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막 흥분해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보니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제 이렇게 그는 안다는 생각 소견을 좀 내려놓고 누구든지 물어보고 누군가 말을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인데 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아는 게 많은 걸 어떡하노? 아는 걸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죄예요. 제 문제는. 근데 사람들은 남 자랑하는 거 듣기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싫어해. 예. 가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 싫어하는 짓은 안 하면 되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문적설처럼 상태가 꼭 듣고 싶어서 해주는 거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듣기 싫은데도 자꾸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도 뭐라 그런다? 잔소리라 그러지. 예. 그러니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듣고 싶으면 뭐가 되고 조언이 되고 내가 듣기 싫으면 뭐가 된다? 잔소리가 돼요. 내가 똑같은 말을 해도 이분이 듣고 싶어서 앉아있으면 조언이 되고 듣기 싫어서 앉아있으면 뭐가 된다? 잔소리가 돼. 여기도 지금 저런 얘기는 듣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 얘기가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해요. 왜 그만하지 저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나 이 생각이 들고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는 막 그냥 좀 더 해줬으면 시계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아이고 끝날 때가 다 됐다 저 사람도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얘기만 이렇게 자꾸 마음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들을 때도 우리가 이게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본래 있는 게 아니고 듣고 싶으면 좋은 얘기고 듣기 싫으면 뭐다? 잔소리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효과가 나야 되잖아. 예. 효과가 나려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효과가 나지. 듣기 싫은 얘기를 해주면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도 엄마가 자꾸 애한테 도움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애가 듣기 싫어하면 교육 효과는 전혀 없어. 엄마는 내가 니한테 해줬다. 이 자기 만족만 있지 실제로 교육 효과는 전혀 안 나. 그렇다고 입을 다물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가 예를 들어서 석굴암 불상은 언제 만들었어? 이렇게 물으면 몇 년도에 만들었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데 불상 조각 기술부터 해가지고 구조부터 해가지고 한 30분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중에 묻고 싶어도 못 물어. 왜? 저 친구한테 물으면 막 줄줄이 그냥
듣기 싫을 때까지 나온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참 많이 알기는 안다. 이렇게 존경할지는 몰라도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경은 하는 사람 중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있고 그래. 그렇게 틀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은 계율이 청정하거나 그 다음에 지식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취향에 맞아야 돼. 자기에게 알맞아야 좋아하게 돼. 그러니까 아버지는 존경하지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적지. 엄마는 존경을 안 해도 좋아하나 안 하나? 좋아하지. 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적절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많은 지식을 내놓는다고 사람들이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예. 어떤 분 이런 사람이 있어. 스님요, 정문적설 내가 유튜브 800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말하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뭔 답 나올지 알겠습니다. 그럴 때 스님의 법문은 지식에 해당돼요? 지혜에 해당이 돼요? 지혜에 해당이 되는데 그 동영상을 100개를 듣고 내가 분류를 했다 하면 지혜가 늘었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는 거. 지식. 예. 지혜에 대한 지식이에요. 딴 지식이 아니고 지혜에 대한 지식이 늘어도 그건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즉 지혜는 이런 거다. 저런 건 이런 거다. 그러니까 불교 학자가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 얘기하고 그걸 갖고 박사학위를 따도 진생의 괴로움을 문제 푸는데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 이유는 그는 부처님의 지혜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돈벌이하고 뭐하고 뭐 세상에 필요한데 유용한 데가 있기는 있지만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자유로워지는데 특별히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지식은 필요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음으로 해서 지혜가 나는 게 있고 지식 때문에 지혜를 오히려 막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사로잡히면 지혜를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하도 불교에 대한 지식이 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선불교에서 뭐가 나왔어요? 분립 문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문자를 세워서는 지혜를 증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숫제 그 부작용 때문에 경을 보지 마라. 그러니까 또 그 부작용은 일자 무식군을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궁금함이 있어서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해서 많이 아는 건 좋은데 그건 내가 그냥 알 뿐이지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세상 사람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나는 입만 아프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기가 이제 이제 전에는 몰라서 막 흥분하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아는 걸 자랑하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이제 멈출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이 시작되면 이 습관이 있으니까 툭 나가버리잖아요. 예. 그럼 알아차리고 멈추고 또 나가버리면 알아차리고 멈추고.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각오하고 이러면 안 고쳐지면 이제 자기를 또 학대해요. 내가 문제다 이래 되니까 고치는 방법이 안 하겠다 입 다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냥 팽산치처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빨리 알아차려서 약간 자랑으로 간다 하면 자기가 그것을 멈추는 연습을 자꾸 한번 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딴 거 없나? 왜 이거밖에 요즘 새로 안 올라오나? 이러면 벌써 지식으로 전환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영상을 100번 보면서 안 되는 자기를 보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지혜로 가고 안 하고 100가지 동영상만 짧은 시간 내에 보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답 찾고 하면 그거는 지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뭐예요? 지식으로만 간다. 그러니까 항상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얘기했는데
스님은 왜 자꾸 여자 보고 남자한테 참아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래. A가 B한테 상처를 입었으면 우리가 세속에서는 B가 A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 상처가 치유되잖아. 그죠? 그런데 A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는 첫째 B가 와서 사과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B가 사과 안 해주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사과를 해가 해결이 돼도 B가 나중에 다시 저기 아베처럼 무라야마 다마 그거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면 성질 떠나나 안 나나? 떠나지. 이거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건 임시 해결책이에요. 응급치료예요. 이거는 진정한 A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다 이것만 원해. 근데 A가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다시 말해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을 보고 만나가지고 그래 네 대학 갈 때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 네 유학 못 가게 해가 아빠가 미안하다 이러면 좀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지금보다 낫겠지.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도 잘 안 하고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커보니까 나도 자식을 낳아가 나중에 키워보면 부모가 자식을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할 수가 없어. 부모는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애가 원하는 게 애가 저기 게임 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해라 이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럼 애는 부모가 미워야 안 미워요? 미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애를 키워보면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했구나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했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부모 마음을 몰랐구나 이래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이렇게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참여를 해버리면 어떠냐. 이거는 100% 치유가 될 수 있죠. 즉 내가 나를 치유하는 거니까 이거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온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도 일본이 얘기하는 거는 싹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 우리 약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북 통일이 떡 돼보면 일본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약이 좀 많이 오를까 덜 오를까 이런 게 자가치료예요. 우리가 통일을 떡 해버리면 즉 식민지의 그 상처가 분단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남북이 탁 통일을 해가 우리가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탁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지금처럼 발할까 안 할까? 안 해. 전혀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 자가치료가 중요해. 그렇다고 일본이 어떻게 하든 놔두자 그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우선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분단되고 우리끼리 싸우고 욕하고 이러니까 저놈들이 뭐한다? 더 얕보고 그래서 함부로 저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이 돼가 딱 자존을 하고 있으면 저래 말도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럴까? 통일된 대한민국이 일본이 저래 까보면 중국하고 연대해버리면 일본은 끝나는 거예요. 분단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연대하고 싶어도 되나 안 되나? 안 돼.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국하고 이게 가까이도 못하고 멀리도 못하고 이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도 얕보이고 일본한테도 얕보이고 미국한테도 얕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스스로가 온전해지지 못하면 늘 경계에 휘둘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 고치기 전에 누부터 고쳐라. 내부터 먼저 좀 고쳐라. 근데 우리는 너무 보살심이 많아가지고 남을 돕는 마음이 많아가 저 아저씨 저 아줌마도 뭐다 남편 여기 앉아있는 거 고쳐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잖아. 사랑이 막 안 느껴지나? 아이고. 지병은 안 고치고 앞에 앉아있는 이 점잖은 남자 병 고쳐달라고. 아이고 그렇게 잘 남 고쳐달라고 그래. 근데 그러지 말고 좀 이기적이어야 돼. 이때는 니야 고치든지 말든지 누구부터 고치자. 내부터 고쳐가 누가 이익 보자. 나부터 이익 보자. 나부터 해탈하자.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나부터 해탈하는 법이
내가 남을 이해할 때 내가 편해져. 내가 남을 좋아할 때 누가 기쁘다? 내가 기뻐져. 그런 원리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사랑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나 사랑하기, 나 소중하게 여기기. 근데 우리는 늘 내 괴로움이 네 때문에 있으니까 니만 이래주면 나가 행복하지 않겠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어. 내 행복은 늘 그 사람 손에 달려서 이게 그냥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범부중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